자, 오늘은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온코서미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치료법이 아니고요. 암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한 단계 진화시킨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암혼열 치료라고 들으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도 그냥 뜨거운 열로 암덩어리를 막 지지고 태워버리는 뭐랄까 좀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을 떠올리실지도 몰라요. 근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온코서미아는 그런 방식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차라리 우리 집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 있죠.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작정 뜨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딱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아주 스마트하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온코서미아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열을 쓰는지, 또 어떻게 암세포만 콕 집어내는지, 심지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어떻게 깨우는지, 그리고 실제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다른 치료랑은 또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온코서미아,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는 변조 고주파 온열암 치료, 즉 MEHT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기존의 온열 치료랑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온코서미아의 가장 큰 비밀병기는 바로 이 이중효과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온도를 높여서 공격하는 열 효과, 거기에다가 암세포 막을 직접 흔들어서 자극하는 전기장 효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이 두 개의 힘이 만나니까 와, 기존 치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 방식은 그냥 세포를 강제로 터트려서 죽이는 괴사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좀 과격하죠? 근데 온코서미아는 암세포가 스스로 나 이제 가야겠다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자연사를 유도해요. 훨씬 더 우아하고 정교한 방식이죠. 그리고 보세요. 예전엔 물리적으로 막 주둔해야 했는데 이건 에너지가 알아서 암세포를 찾아가요. 암세포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상 같은 부작용 위험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근데 에너지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암세포만 콕 집어낼 수 있을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변의 멀쩡한 세포들은 그냥 놔두고 딱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는지 그 비밀, 그 선택의 과학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마치 에너지에다가 암세포만 찾아가는 GPS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건강한 동네는 그냥 싹 무시하고 오직 암세포라는 목적지만 찍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죠. 다른 곳으로는 셀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GPS는 대체 무슨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전기 저항에 있어요. 암세포는요, 신기하게도 정상세포보다 전기 저항이 훨씬 낮아요. 일종의 전기가 잘 통하는 길인 셈이죠. 온코서미아가 쓰는 13.56MHz 주파수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에너지는 저항이 낮은 길, 즉 암세포 쪽으로 알아서 흘러들어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암 덩어리 전체를 무슨 스테이크처럼 뜨겁게 요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에너지가 암세포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세포막에 나노 스케일로 아주 정밀하게 집중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주변 정상 조직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에만 정확하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온코서미아의 진짜 무서운 힘은요, 바로 우리 몸의 자체 방어 시스템, 즉 면역 체계를 깨워서 이 싸움에 끌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코서미아는 단순히 적을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공격받은 암세포가 죽으면서 스스로 나 여기 있어요, 나쁜 놈이에요 하고 붉은 깃발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의 보안팀, 즉 면역세포들이 그 깃발을 보고 암세포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몸 전체를 수색해서 숨어있는 다른 암세포들까지 다 찾아내서 소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제자리 백신 효과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1단계, 스트레스 받은 암세포가 표면에 위험 신호를 막 내보냅니다. 2단계, 이 신호를 보고 우리 몸의 정보 요원인 수지상세포가 출동해서 정보를 수집해요. 3단계, 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최정예 특수부대 T세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제대로 훈련받은 이 T세포들이 치료받은 부위뿐만 아니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암세포들을 모조리 사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을 치료했는데 온몸에 백신을 맞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과학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만약 내가 이 치료를 받는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실제 치료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받기 전에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하거든요. 먼저 몸에 있는 금속이랑 금속은 다 빼주셔야 해요. 주얼리, 시계,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와이어 있는 속옷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할 부위 피부는 로션이나 오일 없이 깨끗해야 하고요. 치료 직전에 화장실 다녀오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금식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볍게 식사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치료받는 시간은 보통 50분 정도 걸립니다. 왜 50분이냐면요. 에너지가 우리 몸속 깊숙이 있는 암세포까지 도달해서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온도를 쭉 유지하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 그 정도라서 그래요. 치료는 보통 일주일에 2-3번 정도 받게 되는데요. 왜 매일 안 하지? 싶으시죠?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열에 익숙해져서 효과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고요. 또 면역 체계가 반응하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예요. 실제 치료받는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안해요. 먼저 물침대처럼 생긴 아래쪽 전극에 편안하게 눕고요. 그 다음엔 치료할 부위에 부드러운 물주머니 같은 위쪽 전극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기계를 켜면 몸속 깊은 곳부터 스르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너무 편안해서 치료받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손에는 항상 안전 버튼을 쥐고 있어서 언제든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온코서미아의 또 다른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혼자서도 잘하지만 다른 표준 암 치료들이랑 같이 할 때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는 점이에요.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거죠. 먼저 가장 대표적인 항암화학 요법이랑 온코서미아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온코서미아가 항암제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종양으로 가는 혈관을 넓혀서 항암제를 더 많이 실어 나르고 암세포의 단단한 방어막을 약하게 만들어서 약이 쑥쑥 들어가게 도와주는 거죠. 이러니 당연히 항암제가 꼭 필요한 곳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약의 내성이 생긴 암세포에도 효과를 보일 때가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방사선 치료랑은 또 어떻게 환상의 짝꿍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방사선 치료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산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온코서미아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종양에 산소를 팍팍 공급해주는 일종의 산소 택배기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방사선 공격은 잘 피하는 얄미운 암세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열에는 약하거든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은 보완해주고 강점은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원투펀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온코서미아가 어떻게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고 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손을 잡고 싸우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미래의 암치료는 단순히 더 독하고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 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더 똑똑한 방법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